이번에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우리가 농지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게 제일 처음에 농지개혁법 때였죠. 농지개혁법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농지매매증명서를 만들고 그때부터 농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위원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안 짓던 사람이냐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농지위원회에 저 사람이 옛날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었어야지 농지매매증명서를 띄워주는 거고, 농지위원회에서 저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닙니다는 농지매매 안 띄워줬던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농지개혁법 때 농지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넘어오면서 박정희 정부 때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넘겨온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에 따라서 과거에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게끔 되냐면 전두환 정부 때부터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농지 보존과 이행하는 것이 농지 임대차에 대한 보호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냐면 과거에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 농지를 사면서부터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6개월 이상 20km 이내에 거주했을 때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따지지 않고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금서부터 내가 이 농지를 사겠습니다 하면은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줬고, 그거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보십시오.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었을 때는 과거에 농지를 사기 전서부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냐 안 지었던 사람을 보고 농지증을 해줬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전두환 정부 때부터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는 예전에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따지지 않고 네가 지금부터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걸 산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 농사를 과거에 짓지 않은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바꿔놨는데 그 조건이 20km 이내에 6개월이랑 거주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6개월과 20km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김영삼 정부 때에 이제 농지 매매 증명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로 바뀌면서 거주 제한이 없어지고 영농 계획서, 내가 질 수 있는 농지락도 농사를 반드시 짓겠다 하게끔 되면 거주 제한이 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끔 해줬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농지위원회는 그대로 있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뭘 심의했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를 예전에는,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정부 이전에는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가 아닌가 심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에 농사 짓는 것 관계가 없을 때는 심의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농지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그거였었는데 쭉 지내오다가 이제 과거에 농사를 짓는 거와 관계없이
내가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여태까지 농사를 안 짓던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과거에 농사를 지었냐 안 지었냐는 심의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할 때에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면 심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얼마 후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읍이라는 곳에 제가 이사를 와서 전원주택으로 해서 출퇴근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 친구들이 이제 주말 때 한 번씩 놀러 오거든요. 놀러 왔다가 제가 그때 강원대학교 이제 출퇴근할 때니까 너 여기서 출퇴근하는데 얼마 걸리냐? 안 막히면 한 40분, 50분? 막힌다고 1시간 이런 정도면 내가 왔다 갔다 해. 그랬더니 야, 그럼 뭐 시내에서 사는 나나 너나 출퇴근 시간이 네가 더 빠르네. 그렇다면 나도 여기 사서 이렇게 전원주택에 와도 괜찮겠네. 야, 너희 동네에 농지 나온 거 있으면 하나 좀 집질만 한 땅 있으면 하나 알려줘. 그래서 제가 알려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 친구가 농지를 그때 그 100몇십 평 샀어요. 샀으니까 이제 그걸 집을 지려면 농지 전용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어떤 농지 전용 심사를 하면 농지역에서 심사를 한다 그랬죠. 심사를 했는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심의위원이 2장, 그 다음에 농지 원로 영농인 2명, 그 다음에 그 면읍장, 그 다음에 축협이나 농협의 이사, 이렇게 해서 5명이 농지위원회를 하는 것이 소위원회예요. 그게 만들어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루는 집에서 나오는데 맞은편에서 그 이장이 경기를 끌고 가다 내 차가 오니까 손들어 드는 세우고 섰어. 이장님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저기 말이야 이사장. 예. 그 이사장 친구가 그 먼저 달에 그 왜 농지 전용 허가 신청한 거 있지? 예. 그거 내가 엊그제 가서 농지원에 가서 심의해서 도장 찍고 왔어. 아마 며칠 있으면 허가 날 거야.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농지 전용 허가를 놨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면 심의를 하고 농사를 짓는 목적이라 할 때는 신고를 해서 심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목적으로 개인이 집을 짓는 거, 농업인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짓니까 심의를 한 겁니다. 근데 심의를 했는데 뭐야? 도장 찍고 왔어.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장님이 저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사장 친구니까 이사장이 나 대신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요? 그거 마을 발전기금 좀 내라고. 왜? 마을 발전기금이 얼마요?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우리가 50만 원으로 정했고 외진이 했을 때는 200만 원으로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저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에 잠깐 들려서 200만 원 좀 주고 가라고 얘기 좀 해줘. 이게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돈을 뜯는 내용이 됐어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광주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예 이장한테 찾아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건 기본이야. 마을 발전 기금으로. 그러면은 여름에 겨울에 마을 발전 기금 갖고 우리 동네에서는 아침 저녁에 1박 하루 같이 마을 노인네들 놀러 가고 노인정에 라면 주고 그러는데 우리 옆 동네는 1박 2일, 2박 3일 중국 여행도 가. 그 마을 발전 기금이 몇 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이게 돈을 뜯는 것이 이게 농지 전용 심의가 농지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지위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고 해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이장하고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심의를 합니다. 면읍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면읍 있는 공무원들이 마을 발전 기금 내라는 소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농지위원회가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보면 지금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고 내일서부터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면은 어제까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더군다나 6개월에서부터 20km 이내의 거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가 있는데 조건은 농지를 산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줄 때 현장을 가봐서 영농계획서를 써서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가봤더니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졌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주게끔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경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매매는 자기가 팔으려면은 내가 농지에 불법으로 저장했던 걸 내가 팔기 위해서는 원상 복구시켜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시키기 전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팔으려고 하면은 원상 복구 시켜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침이 경매에 대해서는 농지증 해주는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이나 허가 불허가 나지 않습니까? 날 때 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제출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농사 질 수 없잖아. 농사 질 수 없으면 해주지 말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농지증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매매에서는 그대로 지침 나온 것이 맞는데 경매에서는 소송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낙찰을 받지도 못했는데 낙찰 받지도 못한 내 것도 아닌 땅을 내가 어떻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느냐. 더더군다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일반 매매는 내가 농지를 팔기 위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만 경매는 자기가 팔기 싫죠. 그러면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이 없었는데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불법 건축을 만들어 놔버려요. 그래놓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지침은 일반 매매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경매에 대한 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낙찰 받아서 농지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을 띄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때부터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아니 내 것도 아닌 걸 어떻게 원상복구시키냐.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원상복구시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하고 농지증을 안 해줬던 그 농업 그 담당자는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앴던 농지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농지 담당자가 농지증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이거는 내가 농지증을 발급 못하고 책임을 누구한테 밀어? 농지위원회한테 미루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안 해주는 것이지 내가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행정소송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자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자 제일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는데 보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신설이 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농지법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긴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옆에 위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자, 하는 건 뭘 하냐면은, 자, 농지위원회의 농지 사용 실태 조사와 농지 취득 자료의 발급 심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농지위원회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위원회 뭐예요? 구성이 만들어져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원래는 농지위원이 소규모로 있어갖고 한 마을에 5명이 있었고, 농지위원이 심의를 다 해야 되는데, 5명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5명이 심의를 못할 만큼 농지위원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동네의 농지위원을 빌려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이게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 소위원이라 하지 않고 10명에서 20명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하는 일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사항,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신고한 대로 같은가 다르는가, 그 다음에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런 거를 농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끔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를 원래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이 보고 안 봤었거든요. 근데 바꿔가지고 농지위원회에서 옛날에 하던 이런 것을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땐 그 옆에 다른 사람의 농지에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농지를 누가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짓는지 다른 사람이 짓는지 이런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했고,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줄 때는 7일 이내, 닷새 이내입니다. 근데 농지위원회에다 심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14일까지 기간을 늘려줍니다. 따라서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농지심의위원회에다 넘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 법원에다가 농지심의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14일로 판결문을 늦춰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은 지금 일주일 이내 판결을 났던 것을 14일로 늦춰줍니다. 심사를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십시오. 농지법 제8조에 보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닷새가 일주일이 14일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농지위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실태조사. 실질적으로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농지가 농지 주인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8년 동안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인가 아니었던 걸 보고, 만약에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에다 알려줘갖고 그 농사를 지어라, 짓지 않으면 매도해라, 매수 신청하게끔 이런 것도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도 하고 농지 현황에 대한 조사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실태조사는 뭐냐면 농지전용 허위나 현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지 실거래 가격 및 거래 관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농지위원회에서 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된 사람 이름으로 해서 됐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 농사를 지었는지 이런 것을 농지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번에 새로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위원회에서 설치가 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22년대 농지법이 바뀐 것이 제일 먼저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할 수가 없다. 제일 처음에 그거고, 두 번째는 농지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심사를 하고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누가 짓느냐, 어떻게 되냐, 이런 것 실태 조사를 농지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것이 우리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옛날 썼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뭐였죠? 어제까지는 농사를 안 짓다가 내일서부터 내가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지원부는 사람 위주로 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농지대장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그 농지의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과 무슨 농사를 짓느냐를 바꾸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 사장님이 농지를 하나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강 사장님이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줄 수 있죠. 상속받은 농지는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강 사장님이 다른 거를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농지대장에 나옵니다. 왜?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강 사장님 이름으로 돼 있죠. 농사 짓는 사람은 누구죠?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농지가 소유한 농지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새로 사서 농사를 짓겠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이러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대장이 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농사를 본인이 농지 대장에 의해서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빌려주기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소재 지번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 지부를 포함한다.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변동상을 지체 없이 정리해야 된다. 철수가 농사를 짓다가 철수가 사서 철수가 농사를 짓다가 영희한테 빌려줬다면 영희한테 금방 빌려줬다는 걸 바로 농지대장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원래 농지 주인이 농사를 짓다가 자기네끼리 농사 짓는 사람을 바뀌었는 거를 아까 농지위원회에서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네 주인이 누구야? 근데 말이야 그 농지는 주인이 짓자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짓고 있어. 이런 거는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농지위원회에서 찾아내게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농지위원회이 생긴 거고, 농업법인이 예전에는 부동산업을 할 수 있어도 됐었는데 부동산업은 안 된다는 거. 자, 농지대장이 이렇게 해서 이 농지대장에 이러한 것을 소재지고 임대차 현황까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거를 그대로 다 제출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업인 위주로 만들었던 것이
농지원부고,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반대로 지금 농지대장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농업인이고, 농지대장의 주인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해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뀌게끔 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았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옛날하고 달리 이번에 늘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증을 갖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면 누가 있죠? 이미 농업이었던 사람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아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필지 농유를 공유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개로 나눠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서류가 달라지게끔 되는 겁니다. 농업인은 제일 먼저 내가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대장에 의해서 너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농지대장에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다 조사를 해보고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제일 먼저 정관을 보는 겁니다. 정관에 의해서 부동산 개발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그 보면 정관을 보고, 두 번째는 임원 명부. 우리 보면 그 법인의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가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 다시 말하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인이 없으면은 농지증을 그런 농업법인에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자격을 받는데, 정관하고 여기다 보면 또 뭐냐면 그 등기부 등본하고 사업 목록이 있는데, 제가 그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 법이 바뀐지 모르고 그냥 농지를 법인으로 낙찰받았다가 안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얼른 제가 법무사한테 맡겨서 부동산 개발업을 빼가지고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됐습니다. 이 먼저 번에 보면은 LH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투자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재직을 하고 있으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이런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업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직업이 뭔지는 알아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제일 복잡한 건데,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 시, 이거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우리 둘이 같이 농지를 공유로 같이 취득하겠다 하면은 농지에다가 우리 둘이 여기는 영희가 짓고 여기는 철수가 짓겠습니다 하고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경매로 지분으로 받는 거는 이걸 어떻게 그 사람하고 지분권자 전화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번에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협재리 농지를 지분을 우리 수강생하고 농업법인하고 어떻게 같이 샀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법인을 그러니까 농업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을 일부러 지분으로 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걸로 만들어서 농업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임원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이 없으니까 농업법인을 만들었어도 농지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지분으로 맞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농지 담당자가 실태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보면 농업법인이 2분의 1이고 개인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구분을 하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은 이 사람 개인 짓고 여기 농업법인 짓는다 했더니 말로 하지 말고 담장을 치래요. 그 담장을 쳤어요. 아니, 농사를 같이 져야 되는데 담장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장 없애고 같이 농사를 짓는 거야, 지금.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 농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LH공사에서 농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수용할 농지를 샀다고 해서 농지를 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제주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말아라. 안 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22년도 이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농지를 더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농지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농지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가가 10억짜리를 농지를 농협에서 7억 5천을 설정을 해놓고 6억을 빌려줬습니다. 6억을 빌려줬는데 제주도 농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3억 4억 가도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몇 억을 들여가지고 농지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요. 서울이나 외지에서 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농지를 담보로 빌려준 그 제주도에 있는 농업에서 90%는 농지 빌려준 원금을 회수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경매로 나온 것이 청구한 금액이 6억, 5억 이런데 최저가는 3억, 4억까지 떨어져서 3억에서 4억에 낙찰되다 보니까 한 1억 이상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낙찰받고 잔금을 대출 받아가서 잔금을 대출을 안 해줘. 또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도에 농업인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직격탄 맞았던 것이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먼저 달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 본사가 에어랩이 있는데 에어랩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연락이 왔냐면은 제주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0.7%로 대출을 해준다고. 이자가 얼마라고요? 0.7%. 그러면 설정이 있는데도 대출해주냐?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가 먼저 주에 비행기 타고 가서 직접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조건이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조건이냐고 봤더니
매출액의 30%.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 농업법인이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매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를 해주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해주고, 그러면 정부에서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어느 농협에서 해주라고 지정이 가는 거예요. 지정이 가면 그 농협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30% 내서 당신은 3억을 해주겠다, 2억 5천 해주겠다. 근데 해주려면 설정 앞에 얼마를 지어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런 것을 다시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농협하고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두 개를 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애월읍의 담당자가 심사를 다 통과해야 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그거를 가지고 농협에다 넘겨주면 농협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 그걸 보고 해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출을 받아보려고 내일 비행기를 끊고 가는데, 날짜가 언제까지냐면 8월 2일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서류를 뭘 한다는 거 다 알아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서 내일 저녁 비행기 타고 모레 가서 다 신청해놓고, 신청해서 합격이 되면 거기서 이제 농협으로 넘기거든. 그럼 농협에서 연락이 오면은 다시 가서 농협에서 오는데, 우리 협재리에 있는 것이 거기 무슨 어디 농협인데, 사실은 제가 그 농협에다가 조합원으로 만들어 놓고 출자금도 100만 원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럴지 몰라가지고 제가 했는데, 우리가 조합원인 그 농협에 가서 그 대출 받으다 하면은 제 목표는 지금 연 6%로 6.5%로 대출을 받고 있는 거를,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얼마 정도까지는 좀 싸게 받고 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가를 한번 이제 다시 또 연구를 한번 해봐야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농업인들은 완전히 폭격 맞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현 상태 그대로 둔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큰 법인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소규모로 해서 농지를 담보로 받고 있던 사람이든지 뭐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전 가격에 반값도 못 받고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한 시대. 예전에 대출을 5억을 해줬다 그러면 지금 2억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자, 다음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면은 많은 혜택이 오게끔 됐습니다. 법이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 내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는지, 여기 보면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농지가 없고 임야를 갖고 있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지금 법이 바뀐 것이 농산물 도매 시장만 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농지에 대해서 보면은 많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민원 사례집을 만드는데, 지금 농지 사례집 만들기 지금 5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서부터 만들었다가 농지법이 좀 더 바뀌면 한 2년 있다가 농지 민원 사례집 또 만들었고, 그랬다가 한 2, 3년 있다가 법이 또 조금 바뀌니까 또 농지 민원 사례집 만들었고, 만든 게 있어서 2021년도인가 언제 농림축산식품에서 만든 농지 민원 사례집을 가지고 제가
제가 아는 농지의 상식과 농어촌공사에서 만드는 농지 민원 사례집을 가지고 농지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같이 연구도 해보고 분석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농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